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해당 글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성매매 알선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감형 및 성매매 추징금 감액한 사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현재 성매매 광고 및 업소 운영으로 형사처벌과 추징금 액수를 낮춰보고자 한다면 저희 법인 사례와 대응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를 알선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및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환산하여 추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산정 기준. 추징금이란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계산하여 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추징금은 벌금과는 별개이며 고용인이 아닌 업주가 내야 합니다.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년 5월 14일 선고 2009도 2223 판결, 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4도 7194 판결 등 참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장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업소를 운영하며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는지, 업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추징금 금액은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수익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수익이 부풀려질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금액의 추징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하단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징역형이 항소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방 여러 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 재판은 다른 법인과 준비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구속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하며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에 대해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1심 선고형이 너무 가혹함으로 감경하여 달라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성매매 운영 기간은 약 8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추징금을 계산할 때에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금액이 높다는 것과 종업원에게 5대5 비율로 금액을 나누어 매출액이 높지 않다는 점 및 업소 여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죄 수익의 환수 금액이 재산정되어야 함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우리의 법은 성매수 행위를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이라 간주하여 높은 수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매매 추징금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게다가 장부나 파일 등의 증거 인멸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상당수이므로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